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소통 강연이죠. 선을 넘는 과학자들. 저는 과학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방송인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함께 해주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줄여서 항우연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항우연 임석희 박사님께서는요, 한국 최초의 액체 추진 로켓인 과학로켓 3호부터 나로, 누리호 개발을 또 함께 해 오신 주역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임석희 연구원님, 책임연구원님, 또 박사님과 함께 우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임석희 박사님 나오시죠. 많은 분들 찾아오셨으니까 인사부터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 임석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2025년 역사에 기록될 가장 뜨거운 날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담아서 이 홀로 오셨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임석희 박사님의 강연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와 나,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는 좀 전에 화려하게 받았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뉴 스페이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새롭게 과거 50년 동안 있었던 우주 개발의 트렌드하고 지금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은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들은 우주가 되게 가깝게 느껴지실 텐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우주 얘기하면 아, 우주 몰라? 나랑 관계없어. 이런 친구들 있죠. 그렇지만 우주는 우리하고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우주를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테레비에서 나로호, 누리호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우주 개발은 나로호하고 누리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로켓가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우주는 정말 넓고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 옛날 사진인데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테고 나로호 때예요. 부모님들 나로호 때 발사하는 거 보신 분 계실까요? 다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3초, 2초, 1초 나로호가 이륙하였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했어요. 제가 나로 때 카운트다운을 했고요. 누리호 때는 지금 후배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로호 때도 이제 했고 KSR-3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나로호, 누리호까지 쭈르륵 발사를 계속 해왔어요. 아까 제가 저 태양이 궁금했다고 그랬잖아요. 발사만으로는 우주 개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주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우주 멀어 라고 얘기하고 잘 모르겠어 이러거든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이 답답한 느낌, 그런 걸 드시는 여러분들께 좀 더 시야를 넓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 발사했던 KSR-3라고 하는 로켓이에요. 2002년이니까 벌써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자료를 보관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되게 드문 사진입니다. 그래서 KSR-3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연구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로켓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과학 로켓 1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2단형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이제 3단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 로켓을 만드는데요. 이 당시에 보시면 저희가 발사 22시간 전부터 정말 1박 2일 동안 붙어서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얼추 준비가 끝나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잠을 자지 못하고 발사를 했어요.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워키토키를 들고 그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라 오바 이거랑 똑같아요. 밸브 열어라 오바, 밸브 열었다 오바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를 수동으로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근데 그만큼 정확하게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하는 게 로켓 발사하는 과정입니다. KSR-3가 끝난 후에 저희가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위성이 막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작은 위성 만들고 위성도 점점 크게 만드니까 로켓도 점점 크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처음에 우리별로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던 위성들이 쭉 이렇게 차례대로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화성도 가겠다, 우주만원경도 보내자, 화성에 궤도선도 보내고 달 착륙선도 하고 2030년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2030년 가기 전까지 보면 과학기술 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다목적 위성, 차세대 위성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요 중간에 보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로켓도 점점 크게 만들어 온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를 할 때 로켓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로켓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로켓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립동도 있어야 되고요. 네, 발사대에서 운반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 발사대도 올라가면 연료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로켓 만들었다고 해서 혼자 날아가지 않아요. 로켓한테다가 연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액체 산소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연료도 주고 산화제도 주고. 그리고 그 추진제를 넣을 때 전기로 이때부터 이제 원격으로 다 해요. 원격으로 신호를 주고 받고 제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사할 때 온도가 위성이 그 상온에서 우리 실내에 있는 이런 전자부품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적절한 지금 적당한 좋은 그런 온도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때 밸브를 움직이는데 밸브 중에 고압 가스를 줘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고압 공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료하고 산소가 잘 나가도록 해주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 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불 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얼른 불을 끌 수 있는 소화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켓에서 불이 확 나오잖아요. 그 불이 엄청 뜨거워요. 3000도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나와서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을 수 있겠죠. 땅이 막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땅이나 발사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분사를 합니다. 그리고 화염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런데 거기 화염에다 물을 뿌리면 화염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 분사 장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신호를 주고 센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다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발사라고 하는 게 그냥 텔레비에서 자 내일 나로호를 발사합니다, 누리호를 발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혼자 뿅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발사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립도 잘 해야 되고 운반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발사 장치들이 다 같이 준비가 돼줘야 그래야 마지막 발사 카운트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로호 때 참 오래 걸렸어요. 여러 번 했거든요. 2009년 8월 19일 날 첫 번째 발사 시도를 하는데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두 앉아서 오늘 발사할 줄 알았어요. 손님들도 구경하러 다 오셨고 우리도 다 자리에 앉아서 그 전날 목욕제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갖고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계가 딱 멈춘 거예요. 제가 그때 카운트다운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거 모니터를 봐요. 저는 시계만 봅니다. 근데 시계가 발사 16분에 탁 멈췄어요. 그냥.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지 화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스톱이 된 거예요. 뭔가가 오류가 나서 프로그램이 꼬여가지고 발사가 자동으로 가다가 탁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보고를 했죠. 시계가 멈췄다고. 그래서 그때 다들 당황했죠. 자동으로 쭉 잘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발사 책임자가 발사 중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륵 하면서 발사 중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로 책자를 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쫙 펴고 정지 신호에 있는 맨 첫 번째로 가서
나로호가 발사 중지됐습니다. 다음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차례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저희가 연습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발사 16분 전에 정지됐지만 그 정지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해서 일단 잘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봤더니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나라 기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사 16분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데 잘 됐다 오바하고 딱 갔다가 신호가 오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쪽에서 받지 못한 것처럼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반응 속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했기 때문에 8월 25일 날 바로 발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초, 2초, 1초 나로호가 이륙하였습니다 하고 발사를 했는데 페어링이 하나밖에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당시 기억하시면 생각나실 텐데 제가 방송 잘못했다고 해서 텔레비에서 엄청 나왔었어요. 제가 페어링 분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페어링 분리가 뭐냐면 두 개가 다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떨어진 거예요. 한쪽만. 그래서 한쪽인지 두 쪽인지 저희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어링 분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절반만 떨어졌기 때문에 고도에 다 이르지 못해갖고 발사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1년 후에요. 1년이나 걸렸어요. 저희가 다시 발사할 때까지 1년이 돼가지고 발사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날은 또 발사하기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전이었는데 아직 액체 산소를 넣지 않았거든요. 액체 산소를 넣으면 이렇게 하얀 김이 막 나와요. 그런데 액체 산소를 안 넣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막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 뭐지? 어디서 나온 거지? 액체 산소를 안 넣었는데 했더니 봤더니 소방할 때 쓰는 약품이 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품 같은 게 덕지덕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로호가 물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한 번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7.8기의 정신으로 계속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게 나로호였어요. 그리고 나서 2002년에서 2013년까지 10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누리호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앞에 조만한 것들 만들었죠. 그리고 큰 위성을 하기 위해서 나로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때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고 요 위에만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자라고 한 거는 이 누리호가 나로호보다 이렇게 큰데 그 앞에 요 중간 거를 먼저 만들어서 2018년에 먼저 발사를 해봅니다. 우리끼리 잘 되는지. 그래서 잘 됐고요. 결국은 누리호도 1차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시험 발사체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발사가 차곡차곡 잘 됐고요. 이번에 올해 발사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있고요. 올해 발사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는 발사를 이렇게 오후에 했거든요. 이번에는 밤중에 발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까만 배경에 로켓이 올라가는 그런 멋진 장면이 찍힐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11월 달 어떨까요? 기후가 무척 춥죠. 밤 12시에 발사하려고 그러면 생각만 해도 좀 추운데 그런 또 맛에 또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누리호 발사는 밤중에 발사를 할 거여서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람들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봐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었던 누리호는 지금도 계속해서 다음을 이어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4차, 5차, 6차 이렇게 계속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로호, 누리호를 만들고 발사하고 다누리호를 발사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이거 뭘처럼 보이세요? 혹시 뭔지 알까요? 이거는 경부고속도로예요. 맨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만들었을 때 이랬어요. 오른쪽은 로켓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나로호, 누리호를 만드는 거는 경부고속도로처럼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걸 한번 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로켓은 우주로 날아가는 자동차죠. 이제 우주로 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막 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듯이 앞으로는 하늘로 우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도 타고요.
물건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5만 가지가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올라갔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달이나 화성에서 지구로 안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영영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주산업 생태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로켓을 만들었죠? 그리고 위성도 만들었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태양이 궁금해서 로켓을 만들게 됐는데요. 로켓을 올리고 위성을 올리면 위성에서 데이터가 내려와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걸로 뭐 하죠? 내비게이션은 아주 극히 일부러 하나만 쓰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내려와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켓을 만들고 올리고 데이터가 내려오면 데이터가 막 쌓여 있는데 이걸 널리 배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IT를 잘하시는 분, 프로그램 잘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핸드폰에 위성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한테 깔려 있어요? 없죠. 대한민국만 없어요. 우리가 이게 취약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인공위성에서 내려오는 영상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쓰면서 이게 불편해, 이런 거 새로운 거 만들어줘 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로켓에 올려서 우주에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우주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도 자주 해야 되고 데이터도 배포해야 되고 또 배포된 데이터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까?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우리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새로운 시대의 위성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만들던 위성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큐브 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 팔뚝만 해요. 이렇게 작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머그컵 3개짜리. 옛날에는 이렇게 큰 위성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몇 천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팔뚝만한 머그컵 3개 정도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할까요? 위성이?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싸게는 몇 억, 그리고 좀 더 많이 불러도 100억, 1000억에서 100억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천억 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위성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올라가고 바다로 떨어져서 끝났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중이죠. 그래서 발사체도 로켓도 옛날에는 일회용으로 썼는데 이젠 위성이 엄청 많아지니까 갔다가 와가지고 다음 손님 태워서 또 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지금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가 21세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뉴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일 큰 변화가 아마 이걸 거예요. 옛날에는 러시아가 뭐를 했다, 미국이 뭐를 했다, 일본이 어떻게 했다, 중국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다 전면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나오고 스페이스X가 아닌 다른 이름들도 재밌는 거 많아요. 로켓랩도 있고요. 아스트로노미, 메이드 인 스페이스. 우주에서 뭘 만들어요. 공장처럼. 우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허니비, 꿀벌 이런 회사도 있어요. 이게 다 뭐 하는 회사예요? 다 우주하고 관련돼요. 로켓, 다누리, 누리호 이외에 더 많은 거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정부는 민간한테 기회를 줬을까요? 민간에서의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주 분야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들이에요. 빅데이터, 데이터 융합, 그다음에 반도체가 작아진 거, 나노 기술, 그다음에 원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옛날에는 우주에서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지상에서 이런 전문가가 엄청 많죠? 이걸 우주하고 결합을 했더니 되게 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업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기회를 가는 거는 이런 것에 능력이 있는 기업들하고 항공우주연구원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이 작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형 위성이 엄청 많아져요. 이 빨간 색깔이 숫자인데요. 이게 옛날 거에서 최근, 그래도 이것도 옛날 자료긴 해요. 근데 지금 얘가 더 많이 올라가 갖고 2025년도에는 소형 위성이 거의 80%에 이릅니다. 작은 위성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켓도 빨리 만들어서
빠르게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로켓을 만들어서 위성 만들어서 발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내려와서 사용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위성이 한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정 지역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 지구를 거의 실시간으로 위성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성하고 다른 산업들이 연결이 되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뉴스페이스예요. 그리고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지 혹시 감이 오세요? 네, 로켓 엔진의 노즐이고요. 사람 손이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 글래스 안경을 끼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를 진짜로 해요. 저희 팀에도 이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에다 저희 로켓 도면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안경을 딱 쓰면 지금 이 아저씨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느낌이 나요. 내 눈앞에 쫙 1:1 사이즈로 로켓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부품 어디 잘못된 거 있는지 안경 낀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 같이 보면서 다 검토를 해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도면을 보고 했고요.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는 혼자 컴퓨터 여기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잘 찾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하니까 이 각도에서도 봤다가 바닥에서도 봤다가 하면서 옛날보다는 더 빠르게 우리의 설계 오류 같은 거를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작업 공정서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면 이만큼 쌓아놓고 조립을 했는데 도면 같은 게 다 스마트 글래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빈 허공에 남들이 보면 안경 끼고 여기서 옆에서 막 이렇게 갖고 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만들던 저희 동료 후배가 유학을 갔어요. 이걸 더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라서 일할 때쯤 되면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새로운 건데요. 이제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D 프린팅이에요. 3D 프린팅을 학교에서 보통 플라스틱 많이 써요. 근데 이건 금속이거든요. 금속 가루를 깐 다음에 쭉쭉쭉쭉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나온 게 로켓 엔진입니다. 그래서 로켓에 3D 프린팅이 엄청 많이 사용돼요. 위성 만들 때도 사용되고 탱크도 만들고 엔진도 만들고 이렇게 3D 프린팅이 처음 났을 때 저희가 반신반의했거든요. 될까? 이 얘기를 3년을 했어요. 저희가 안 만들고 그랬는데 뉴질랜드에서 발사를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저희도 해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메탄 연소기를 만들어서 연소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영상인데요.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이 안에는 노랗고 바깥에는 하얀색이에요. 금속이 두 개가 용접이 안 돼요. 서로 다르면. 근데 이거를 하는 기술을 만들어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선 두 번째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을 용접시켜서 3D 프린팅으로 만든 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공장에서 만들어요. 이제 한 개씩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주 개발에 한다라고 하면 이제 위성도 한 땀 한 땀 하던 거를 기계 자동 조립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거 자동차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위성을 할 수가 있어 공장에서 이랬어요.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발상의 전환을 했더니 자동차도 다 로봇가 만들거든요. 그러면 위성은 왜 안 되지? 위성도 돼요. 안 해봤던 것뿐이에요. 로봇 잘 하시는 분 위성 공장에서 조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기술도 우주로 들어와야 되고 표준도 엄청 중요해졌어요. 대한민국이 반도체 표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위성 부품 표준하는 일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동화 잘 되면 위성이 쭉 다가가서 로봇 팔, 가제트 팔 찡 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위성을 고치는 거예요. 또는 가가지고 추진제를 더 연료를 더 넣어줘서 수명을 길게 가게 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아직 이게 다 개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서 우주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건 아주 항상 보는 그런 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이게 우주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로봇 파리, 이런 걸 조금 더 잘 만들면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달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에 다시 가는데 살러 갈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다 필요해요. 달에 정착한다라고 했을 때 3D 프린팅으로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땅에서 토목 건설했던 것들이 우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개발에 뛰어든 핫한 연구소가 2군데가 있는데요. 지질자원연구원, 땅 파는 거, 달 땅 파야 돼요. 그 다음에 건설연구원, 건설연구원이 3D 프린팅으로 집 만드는 기술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상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에 기지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 가서 살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백금으로 된 소행성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소행성을 내가 탁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소행성 채굴, 달 채굴 하는 게 엄청나게 지금 핫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달에서 나온 걸로, 달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달에 땅을 파고 달에서 나온 연료를 가지고 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건설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연구원, 극지연구원 이런 데가 지금 다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먹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우주비행사가 올라갈 때 커피 머신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2번째 기계가 또 올라갔어요. 우주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대한민국 이소연 박사가 우주로 갈 때는 뭘 가지고 갔을까요? 김치 가지고 갔어요. 근데 김치는 드라이 상태여서 그렇게 인기는 없었대요. 그 다음에 고추장 가져갔어요. 고추장 완전 인기였습니다. 커피보다 더 인기 좋았대요. 그래서 우주에 가면 뭔가 자극적인 음식이 조금 땡기나 봐요. 그래서 K-푸드가 우주로도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주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주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진짜로 와요. 제가 2019년도에 미국에 가서 달 하는 학회에 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약간 음모란자였기 때문에 달에 정말 가겠어?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학회에 가갖고 딱 듣고 첫 번째 세션을 듣고 나와갖고 휴식 시간에 동료들하고 만났는데 다들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는 소리가 진짜 달에 갈 것 같아요. 달에 가서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달로 여행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여행도 하고 달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발사체라고 말을 안 해요. 우주 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항공청에도 발사체 본부가 없어요. 우주 수송 본부가 있어요. 지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는 발사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성에도 가야 되고 궤도에서 궤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본격적인 우주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궤도도 바꿔가면서 지구에서 올라와서 하나 더 올라가고 하나 더 올라가고 하나 더 올라가고 하면서 궤도를 바꿔가면서 물건을 보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우주 제조 있었죠? 메이드 인 스페이스. 우주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지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구로 가지고 와서 또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탈 팹인데요. 다 뭘 만드는 거예요. 지구 저궤도에서 그 위성도 고치고 위성을 다른 데로 옮겨주고 해서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로켓 발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켓 발사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가 조금 쉬워지셨을까요? 마음에 조금 더 다가오셨을까요? 그러면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